그 실체가 밝혀지기까지 100년이 걸렸다. 그런데 그 누구도 발굴 과정을 꼼꼼하게 따져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발굴 과정을 꼼꼼하게 따져보니까 SSH에 예,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중에서 대형 판석이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는 사진이었다. 세키노가 바닥돌로 주장한 이 판석을 정 교수는 이렇게 판단했다. 천정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정에서. 그러니까 이 무덤은 벽돌 무덤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천정은 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정은. 이렇게 해서 새로운 복원안이 제시됐다. 대형 판석은 천정을 덮는 돌이었던 것이다. 이런 벽돌로 몸을 만들고 천정에 돌을 덮는 무덤들이 최근에 북한에서 해방 후에 발굴이 많이 됐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만주 집안현에서도 같은 양식의 고구려 고분이 발견됐다. 고구려 무덤으로서 사례가 최근에 발굴되었고 고구려 무덤으로 봐서 하등 문제가 없는 무덤이기 때문에 대방군치 내지는 대방군의 태수를 지낸 장무의 무덤이다. 이런 이야기가 고고학적으로 성립을 안 한다는 거죠. 남겨진 한 장의 사진에 대한 재해석, 대방 태수의 무덤이 고구려 무덤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일제강점기 낙랑군의 가장 큰 문제는 낙랑군 자체 입구는 무조건 중국의 식민지이고 낙랑군에서 나오는 평양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은 중국 물건이다. 이런 것들을 수십 년간 쭉 강조를 하고 그와 관련되는 자료들을 양산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고착이 되어버렸어요. 1913년에 발견됐다는 낙랑군 치지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곳의 발견 또한 대방군 치지의 발견과 다르지 않다. 육지청량부 지도상에서 대동강 인근의 토성이라는 명칭을 보고 그곳이 낙랑군과 관련된 유적지임을 이미 이들 조사단은 상상하고 또한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키노의 명을 받은 야츠이와 이만희 씨는 강을 건너는 선상에서 토성이란 명칭을 재차 확인하고 그들 표현대로 한다면 놀랍게도 낙랑군 유적지라는 것을 직감한다. 이때 이들이 낙랑군 치짐을 확인한 증거물들은 그들이 그렇게 이름 붙인 한식 기와들 뿐이었다. 막 짬뽕이야, 짬뽕. 시기가? 아니요, 만든 사람들이 짬뽕이야. 세키노 조사단은 아이들에게 상금을 걸고 수집한 기와들을 중국 한대의 것들과 완전히 같다고 판단했다. 한식기라고 명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어울리지 않아요. 일단 딱 맞는 거 하나는 그거예요. 이 구획선 나눈 거밖에 맞는 게 없어요. 토성리에서 수습된 이 기와들은 중국 쪽과 닮은 점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중국 와당에는 한대에는 이 당심이 이렇게 크거나 동그란데 저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당심이 이렇게 동그랗고 큰 거는 북방계통 와당, 즉 고구려 와당에서밖에 안 나오고 혹은 내몽고 지역에서도 이런 와당이 좀 나오는데 거기도 당심이 좀 크게 나타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말려 있으니까 이런 건 보면 또 유사해요. 한대 거랑. 이 문양 같은 경우는 중국에 없어요. 이미 우리가 낙랑군이 거기 들어와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중국하고 맞추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걸 모르고 거기도 하나의 나라가 원래 있었다라고 하면 서로 문화적으로 교류가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게 hu 교수가 이 기와들에서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한 것들 중에 양강문 무늬의 기와들이 있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게 한대에는 그 한무지 이전에만 등장을 해요. 중국에서 전한 무제 시기에는 거의 사라진 양의 뿔처럼 생겼다 하여 양강문이라 이름 붙여진 이 기와들이 토성리에서 다량으로 출토된 까닭은 무엇일까? 이렇게 많은 양강문이 그 시대에 나타나지 않는데 중국은 낙랑 평양 일대에서 왜 이런 양강문 형태를 왜 썼냐는 그런 의문이 들고. 이거네 전부 다. 네, 여기 보시면 전부 다네요. 다예요. 네.